안녕하세요. 이든토크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 탈수 회복을 위한 수분 섭취인데요. 이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옆에는 전문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탈수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저희 목표는요, 이 자료 속 정보들을 통해서 탈수를 제대로 알고 또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료 앞부분에 보니까 탈수의 정의, 그리고 왜 위험한지 나오던데요. 선생님, 이 탈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? 왜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죠? 네, 탈수라고 하면 보통 그냥 목마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.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일정 양의 수분이 꼭 필요한데 이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해요. 뭐랄까, 항상성이라고 하죠. 이게 깨지면 세포 기능부터 시작해서 혈액순환, 체온 조절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, 그냥 물 부족이 아니군요. 네, 원인도 다양해요. 뭐 열이 날 때,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어떤 약들, 뭐 이뇨제 같은 거요. 또 고혈당 상태나 설사, 구토 같은 흔한 상황에서도 탈수가 올 수 있고요.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더 취약해요. 갈증을 잘 못 느끼시거나 아니면 아예 물 마시는 양이 적어서요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? 뭐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? 그럼요.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.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심각해지면 의식이 좀 혼미해진다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아주 드물지만 뇌부종 같은 그런 합병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뇌부종까지요? 와, 네. 그리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. 이런 걸 이제 숨겨진 갈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, 고혈압 같은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특히 당뇨나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탈수에 더 쉽게 빠지고 또 탈수가 이런 기존 질환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.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야, 숨겨진 갈증, 그 말이 참 와닿네요. 그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, 나 혹시 탈수인가? 이렇게 좀 알아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자료에 보니까 증상도 단계별로 나와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단계별로 신호가 좀 다르죠. 아주 가벼울 때, 그러니까 체중의 한 1, 2% 정도 수분이 부족할 때는 그냥 목 좀 마르고 입이 마르고 소변량이 약간 줄어드는 정도예요. 네. 근데 이게 좀 더 진행돼서 한 6%에서 9% 정도 손실되면 피부나 입술 같은 점막이 마르고요. 소변량이 눈에 띄게 확 줄어요. 그리고 일어설 때 약간 핑 도는 느낌,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. 그런 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아, 어지러운 거요? 네. 그리고 10% 이상 수분이 빠진 중증 탈수는 정말 응급 상황인데요. 이때는 소변이 거의 안 나오고요.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혼란스러워하고 눈이 좀 쑥 들어가 보이기도 해요. 자료에 나온 텐트 현상이라는 거, 손등 피부를 살짝 집었다가 놨을 때 바로 안 돌아가고 천천히 펴지는 거요. 이것도 심한 탈수의 징후 중 하나입니다. 아,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체크해 볼 만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 피부 탄력도 검사, 그리고 소변 색깔하고 횟수 확인하는 거예요.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다. 아니면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한 6번 이하다. 그러면 탈수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6번이요? 네.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맑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이러면 물을 좀 과하게 마시는 걸 수도 있고요.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에 체중 재보는 것도 좋아요. 한 2% 이상 줄었다면 탈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. 아, 체중으로도 알 수 있군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이 중 하나만 딱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신호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 자가점검법 알아두면 정말 도움 되겠어요. 그럼 탈수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좀 탈수 증상이 있다 싶을 때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자료 보니까 그냥 맹물도 있고 뭐 이온 음료, 경구수액 종류가 많던데 언제 뭘 마셔야 할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. 네. 제일 중요한 원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증 나기 전에 그리고 꾸준히 마시는 겁니다. 한 번에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한 컵,
그러니까 150에서 200cc 정도씩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흡수에는 더 좋아요. 아, 조금씩 자주요? 네. 그리고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. 일반적으로 하루 권장량은 한 1.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고요. 네. 그럼 음료는요? 언제 뭘 마셔야 해요? 음료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데요. 보통 일상생활이나 1시간 안쪽으로 가볍게 운동할 때는 그냥 맹물이면 충분합니다. 칼로리도 없고요. 네. 하지만 1시간 이상 좀 격렬하게 운동해서 땀을 많이 흘렸다 이럴 때는 그냥 물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. 땀으로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. 아, 그렇죠. 이때는 이제 스포츠 음료, 흔히 말하는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수분하고 전해질,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로 에너지까지 보충해주죠. 이게 우리 체액이랑 농도, 그러니까 삼투압이 비슷해서 흡수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. 아, 그래서 빨리 흡수되는 거군요. 네. 근데 주의할 점은 스포츠 음료에는 칼로리나 당분, 또 나트륨도 들어있으니까요. 뭐 체중 관리하시거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성분 확인하고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죠. 그렇겠네요. 그럼 경구수액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? 이건 좀 생소한데요? 아, 네. 경구수액, ORS라고 하는데요. 이건 주로 설사나 구토같이 질병 때문에 수분 손실이 아주 심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음료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특별한 흡수 방식을 이용하도록 딱 설계된 거예요. 자료에도 나오는데 SGLT1이라는 수송체가 있어요. 이게 포로당하고 나트륨이 특정 비율, 대략 한 2대1 정도 비율로 같이 들어올 때 활성화되면서 물 흡수를 확 끌어올려줍니다. 와,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. 네. 그래서 스포츠 음료보다 전해질 함량은 더 높고 당분은 더 낮으면서 수분 유지 효과가 훨씬 뛰어나요. 그래서 WHO에서도 권장하는 표준 치료법 중 하나고요. 아,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거네요. 심할 때는. 그렇죠. 집에서도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. 물 1리터에 소금 작은 숟가락으로 반 스푼, 설탕은 6스푼 정도 넣어서 섞으면 돼요. 오, 집에서도요. 네.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음료들도 있는데요. 커피나 녹차는 너무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있을 수 있고 술도 마찬가지고요. 콜라나 주스처럼 당분이 너무 높은 음료는 오히려 삼투압 때문에 흡수가 느려질 수 있어서 탈수 시에는 좋지 않습니다. 아, 단 음료가 안 좋군요. 네. 오히려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와,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. 경구수에게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다니 놀랍네요. 그냥 전해질만 넣는 줄 알았는데 흡수율 자체를 높이는 거였군요. 오늘 이 자료 덕분에 탈수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알게 된 것 같아요.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목마르기 전에 미리 그리고 꾸준히 마시는 습관 이게 핵심이고요. 그리고 내 상태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인지 운동 중인지 아니면 아픈 상황인지에 따라서 맹물, 스포츠 음료, 경구수액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한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.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. 특히 신장이나 심장, 간 질환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랑 상의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어요.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. 이 수분 섭취라는 게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아주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랑 이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도 각자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, 또 활동량에 맞춰서 나만의 맞춤 수분 관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게 뭐 아주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을 위한 작지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. 오늘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많이 배웠어요. 아닙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도 오늘 저희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이든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